제가 생각할 때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또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교사의 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사 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호평중학교에 올해 3월 1일자로 공모교장 발령을 받은 정현숙이고요. (8년을) 혁신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또 2년 갔다가 왔으니까 혁신학교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존의 학교는 업무 체계가 이제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부서 체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서 체계대로 하다 보면 교사들의 업무도 행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의 기본 기능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라면 업무 체계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교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부서 체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는 없는 지역사회연대부라는 부서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에는 없는 학생자치부를 따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캠프를 만들어가고 회의를 진행하고 리더십 캠프를 해나가면서 자치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이러면서 이제 수업, 교육과정, 평가를 유체화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시만 해도 기존의 지필평가 중심의 그 교육체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수업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바꿔야 한다는 굉장히 절실한 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혁신학교들은 교장 선생님이 지필평가를 이제 한 학기에 1차 지필, 2차 지필 이렇게 보고 수행평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교사들이 우리는 평가를 좀 지필평가를 줄이고 수행평가를 늘려갈래요. 그렇게 의견을 냈을 때 안 된다. 학부모 민원 발생한다. 또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지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협력하고 실험하고 또 실제로 해보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하려면 기존의 지필평가를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필평가 횟수를 줄이고 수행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적극 지원해 주셨고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은 교사에게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수업대로 평가나 수업의 방향을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바꾸고 평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선도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거의 모든 학교에 이제 지필평가를 줄이고 수행평가 중심의 성장평가를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이제 내려가 있는데 그 가장 앞에는 호평중학교 같은 학교들의 실천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것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근데 익숙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계속되어 오는 것은 불만을 현실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꾸려고 했을 때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저항, 두려움 또는 반발 이런 것들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교실 배치를 바꾸는 거에서부터 학생들의 저항이 좀 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제식 자리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는 칠판이 있고 교사의 교탁이 있고 모든 학생들은 자리를 앞을 보고 향해 있고 그래서 흔히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 배치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상호 교류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배우는 수업을 만들려면 교실제 자리 배치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디귿자형으로 자리를 바꾸게 돼요. 물론 디귿자형이 아니라 원형이면 더욱 좋겠지만 이제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원형으로 앉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교실 안에서 가장 대화할 수 있는 교실 배치를 디귿자로 하는데 되게 저항이 많아져. 목 아파요. 왜 우리 이렇게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교실에는 천장 구석에 프로젝션 TV가 있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앞으로 돌려서 일제식 수업을 하면 더 저항이 일어날 만큼 많이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자리 배치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민원도 있었고 이제 평가 바꿀 때도 특히 이제 학원에 많이 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지필평가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불만이 꽤 컸어요. 왜냐하면 지필평가 한 번 보면 자기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수행평가는 일상의 수업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좀 학부모님들하고도 교육과정 안내, 설명회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좀 설득하고 지금 많은 일반 학교들이 그런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바꾸려고 할 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저항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평가를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런데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결국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나 역량들을 지필평가라는 한정된 평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도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실력과 역량을 키워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교사 그룹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또 그분들의 자율성을 처음부터 키워주는 문화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사실 학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곳이에요. 제일 저항에 부딪혔던 건 일단 수업을 여는 거. 저희 학교는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질 높은 배움에 도전한다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에 깊이 공감해서 교실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그다음에 배우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왜 그런지를 교사들이 함께 관찰하면서 배우는 학교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모든 교사가 수업을 열고 이제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그 수업을 보면서 그 수업 안에서 교사의 수업 철학과 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수업 안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모든 교사가 수업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 대명제는 동의하지만 정작 내 수업을 열 때 교사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교실을 여는 것에 대해서 그건 교사들의 저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걸 교사들이 해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한 3분의 1 정도의 교사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학교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 학교의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왜 우리가 수업을 열어야 되는지를 이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으시겠죠. 그다음에 학생 생활지도 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한 7차례까지 토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학교는 아주 촘촘한 용의복장 규정을 포함해서 이제 학생 생활 규정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용의복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0년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면서 많은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런 것을 어겼을 때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상벌점제가 들어오고, 상벌점제로 교사들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다 보니 거기에서 또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이 생기고 대화는 부족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아이들의 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바꾸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는 부분, 학교 폭력이라든지 기물을 파손하거나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기타 학생들 개인적인 표현의 영역은 자율로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는데, 학교는 굉장히 촘촘한 이렇게 규제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용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학부모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실제로 그렇게 자율이 많아졌을 때 아이들이 방만해지고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정 하나를 바꾸는데 선생님들이 엄청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학생들은 어쨌든 우리 학교가 자신들의 인권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자유로운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여전히 아이들이 공공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 규정이 너무 허술하고 자유로워서 아이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구성원들과 계속 토의하면서 새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죠. 처음은 늘 힘든데 그것이 옳은 방향이면 다들 동의해 주는 것 같아요.